뭐 하는지 알아?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깨달았나요? 아빠,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해야 한다면 할 거야. 아들의 방을 정리하던 어느 날, 저는 상상도 못했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지현입니다. 저는 한국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곳의 삶은 논밭을 가로지르는 바람소리와 아침이면 울리는 닭 울음소리로 가득한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뒤에는 때때로 외로움이 따라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 남편 민재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그는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힘들었던 젊은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날들 속에서 싹텄습니다. 겨울밤, 찬바람이 유리창에 서리발을 그리던 작은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도 항상 미소를 지었던 민재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 후 우리는 제 고향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삶이 평온하고 단조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점점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약부터 병원 치료, 그리고 마을절에서의 기도까지 해봤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적이고 엄격한 분이셨는데 자식 낳기라는 며느리의 의무를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아이는 가문의 뿌리와 같단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결국 말라버리게 되어 있어. 그 말씀들은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는 저를 위로해주려 애썼지만 그 역시 가족으로부터의 압박을 느끼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읽던 중 저는 춘천에 있는 한 고아원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거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입양하면 어떨까? 민재는 잠시 멈칫하며 고민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차 한 잔을 다 비운 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날 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심사숙고 끝에 우리는 봄날 아침 춘천의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의 산길을 따라 굽이치는 도로를 지나며 우리는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의 손으로 꾸며진 알록달록한 종이 장식들과 벽에 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에서 뛰놀았고 어떤 아이들은 우리를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현이라는 이름의 9살 소년이었습니다. 동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매우 조용하고 어딘가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옆에 앉아 말을 걸자 그는 살짝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동현아, 집에서 살고 싶니? 제가 부드럽게 묻자 그는 몇 초 동안 말없이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우리가 찾아 헤맨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결정이 내려진 후 시어머니의 반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거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배경이 불확실하다며 가족에게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니? 고아를 데려오면 문제만 생긴다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평생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답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가 겪은 어려움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믿어요. 비록 시어머니의 반대는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꺾지 않았습니다. 민재 역시 저를 지지하며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동현이를 집으로 데려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미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가족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현이는 조금 소극적이긴 했지만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수줍은 미소와 조용한 목소리는 오히려 집안의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동현이와 장난감 자동차로 놀거나 체스를 두며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 애썼고, 저는 동현이를 데리고 마을의 소양호 근처를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오래된 자전거 뒤에 동현이를 태우고 학교로 데려다주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자전거는 비록 녹이 슬고 삐걱거렸지만 동현이가 웃으며 제 등에 기대어 앉아있을 때마다 제 마음은 그 누구보다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민재가 그의 숙제를 도와주며 수학 문제를 풀거나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현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로 와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은 제게 동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동현이가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몇몇 아이들이 동현이를 놀리고 심지어 그의 책가방을 던지거나 그의 자리에 쓰레기를 놓는 등의 행동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러 교실로 갔을 때 책상에 엎드린 채 붉게 달아오른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동현이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제 다리는 무겁게 느껴졌고 등 뒤에 앉아있는 동현이의 체온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재는 우리 둘을 안아주며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전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현이 방으로 들어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동현아, 괜찮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을 잡자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넌 훌륭한 아이야.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은 동현이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말했어요. 저는 진짜 가족이 없다고요? 엄마, 아빠도 곧 저를 떠날 거라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야. 엄마와 아빠는 널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저는 다시 학교로 찾아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에게 동현이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며 그의 존재를 알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개선하려 애썼습니다. 동네 축제나 소양호 근처의 작은 모임에 동현이를 데리고 다니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현이는 조금씩 학교에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우리 집에 찾아와 함께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고 동현이가 겪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가족으로서 더 단단히 뭉쳤습니다. 어느 저녁, 동현이 방을 정리하던 중 그의 베개 밑에서 꽤 두꺼운 돈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돈을 아껴둔 것이라 생각했지만 돈의 양이 예상보다 많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현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동현아, 이 돈 어디서 났니?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눈빛에서 불안함이 스쳐갔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를 불러 앉히고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왜 그런지 알고 싶어.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이해하고 도와줄 거야. 몇 번의 설득 끝에 동현이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엄마 돈을 몰래 가져갔어요. 그 돈을 할머니한테 보냈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약 살 돈이 없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충격과 동시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할머니라니. 저는 동현이의 친가족이 모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내가 말하는 할머니는 누구니? 저의 질문에 동현이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아원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저를 고아원에 보내셨대요. 그래도 저는 할머니가 너무 좋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동현이가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에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저와 민재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동현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 춘천의 작은 동네로 향했습니다. 동현이가 말한 할머니는 낡고 허름한 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매우 쇠약해 보였고 그늘진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현이의 양엄마입니다. 제가 자신을 소개하자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후 동현이가 뒤따라 들어오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동현, 내가 나 잊지 않았군.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와 민재는 말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동현이를 사랑했지만 자신이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고아원에 보내야 했던 순간의 고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와 저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동현이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었지만 그의 과거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할머니에게 병원 진료와 필요한 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고 동현이가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동현이는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점점 더 하나로 뭉쳐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사랑과 이해가 있기에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동현이의 할머니를 만난 뒤 저는 그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현이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진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그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니? 그 애는 결국 문제만 가져올 거라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동현이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한치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동현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제가 이 아이를 선택했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미안하지만 동현이를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남편인 민재와 저 사이에도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민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현아, 엄마가 그런 말을 하신 건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야? 너무 화내지 말자.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차분히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묻어나왔습니다. 민재, 나도 엄마가 우리를 걱정하신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책임이야.
그걸 뒤집을 수는 없어. 민재는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감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현이는 어딘가 눈치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와 민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는 방 안에서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눈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현아, 너 괜찮니?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화난 거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이는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동현아.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내가 할머니를 돕고 싶어 했던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엄마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그 말에 동현이는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아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며칠 뒤 민재와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를 찾아가 동현이를 돕기로 한 우리의 결정을 설명하며 가족으로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다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단호했던 시어머니도 민재의 진심 어린 설득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우려를 표했지만 우리 부부의 결단과 동현이를 향한 애정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재와 저는 학교에서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선생님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현이가 오늘 학교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 교장실에서 대기 중이니 부모님께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동현이가 싸움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온순했던 아이가 싸움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동현이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동현이는 벌써 징계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다소 부어 있었고 눈 밑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동현이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현이가 싸움을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무리에게서 친구를 지키려다 동현이가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동현이가 그저 말썽을 부린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학교를 넘어 마을에까지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 일부는 우리 가족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고아를 데려오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지? 그런 아이를 키우면 집안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들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동현이를 믿었고 그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동현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현아, 오늘 정말 용감했구나. 하지만 엄마는 내가 다치지 않길 바랐어.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동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가 너무 무서워했어요. 아무도 그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정의로움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현아,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다음에는 먼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내가 다치면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그날 저녁, 민재와 저는 동현이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동현이에게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정의를 위해 나선 용기를 존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는 폭력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함께 배우자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히 뭉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마을 사람들의 말이 상처를 주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그 상처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동현이는 씩씩하고 정의로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를 또 다른 시험에 빠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지만 화면 속의 이름이 제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동현이, 뉴스에서는 동현이가 인신매매범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듣고 보니 그는 자신이 아는 한 어린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 범죄자와 맞섰다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인신매매 조직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고 동현이는 그녀를 돕기 위해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지방법원의 법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동현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민재는 그날의 심리를 지켜보기 위해 법정을 찾았습니다. 민재는 이제 서울에서 존경받는 판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이 사건의 재판장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순간 동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연해 보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침통했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저는 법정 맨 뒷줄에 앉아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감정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동현이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 그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모든 일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판사석에서 사건의 세부 사항을 들으며 고뇌에 찬 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현이는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린 소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현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냉정한 판사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애정과 고뇌가 선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심리의 마지막, 민재는 판결을 내리기 전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때로는 희생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법을 어겼지만 그의 행동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의 틀 안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동현이에게 가벼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그가 받은 처벌이 그의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배려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그의 목소리는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판사로서의 공정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심리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동현이를 저는 꼭 끌어안았습니다. 동현아, 내가 한 행동은 옳았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동현이는 제 품에서 작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엄마를 이렇게 걱정시키지 않을게요. 민재도 뒤따라 나와 동현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현아, 앞으로는 법의 틀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가진 용기는 정말 귀중한 것이야. 법정에서 민재가 내린 판결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란 단순히 잘못을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은 법정 안에서 강렬한 울림을 남겼고 동현이를 향한 가족의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밖에서 우리는 다시 동현이를 만났습니다. 동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우리의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가가 그를 꼭 안았을 때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혈연보다 더 깊은 사랑의 연결고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용과 희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재는 동현이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앞으로의 길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동현아,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내가 가진 용기를 더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동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네,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게요. 더 이상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많은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동현이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이 가진 정의감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더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때로는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여전히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강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현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와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동현아, 우리가 널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우리를 찾아온 거야. 넌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야. 그 말을 들은 동현이는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더 큰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삶이 언제나 평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현이는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도전을 사랑과 책임감으로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걸어갈 길을 함께하며 그의 곁에서 항상 그를 지지할 것입니다.